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가죠.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오늘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정두원 전 의원이 나와서 이 경천 동지할 일 이 얘기를 또 했는데요. 예. 이 소리를 같이 들어보시죠. 에르메스 가방인지는 그 당시 몰랐고 명품백에 3만 불을 넣어서 줬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차에다 처박아 놓고 있다가 예. 이제 2달 만에 뭐 조금 얘기가 들리니까 돌려줬다. 이제 이렇게 제가 확인한 거죠. 이제 그게 보도를 나가면 지금하고는 감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예. 경선이 끝나고 대선 와중인데 예. 후보 부인이 명품백에 3만 불을 돈 걸 받았다, 들은 걸 받았다 하면은 진짜 그건 뒤집어지죠. 뒤집어지죠. 선거판이죠. 선거판이 완전 흔들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붙잡고 통사정을 하고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뭐 사업 도와달라. 그리고 자기가 MP 캠프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 뭐 9천만 원 일을 했는데 5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정권 잡으면 확실시되니까 자기 이제 일을 몰아서 도와달라. 네, 뭐 어제도 전해드린 뉴스지만 워낙 화제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2007년 대선 직전에 미국에 있는 사업가가 김윤옥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했고 이걸 빌미로 이후에 협박을 하려 했다 이 얘기고요. 정두원 전 의원 등의 캠프 인사가 뒤이어서 이걸 확인을 해서 사비를 들여서 언론 보도를 막았고 이후에 또 편의도 봐주기로 각서까지 써줬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정두원 전 의원은 당시 가방 안에 3만 달러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가방 전달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안에 돈은 들어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MB 측은 이것도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어제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 김윤옥 여사 얘기 자꾸 나오는 것은 검찰의 창피주기식 수사다라면서 과거에 권양숙 여사 논두렁 시계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명품백 얘기는 정두원 전 의원이나 당시 가방 받을 때 동석했던 사람들의 주장과 증언 이런 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고 논두렁 시계 얘기는 검찰 수사 내용이 흘러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책임 소재를 놓고 당시에 검찰과 국정원이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두 상황이 이제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김윤옥 여사는 다스의 법인카드를 썼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죠. 1995년경부터 2007년까지 약 4억 원 정도 개인적으로 썼다라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인데요. 당연히 김윤옥 여사는 다스에 아무런 직함도 없고 소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대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걸 입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비자금 조성이나 법인카드 사용이 중단이 된 것에 대해서는 대선을 앞두고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증거인멸을 한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검찰은 그 구속영장 청구영장을 보면 다스의 비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종잣돈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스는 1985년에 설립됐는데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청업체와 현대건설 회장을 동시에 할 경우에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우려해서 이제 처남 김재정 씨를 내세운 게 이런 이제 그 차명 관리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후에 1995년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문제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가 이제 들어간 거고 이때 형인 이상은 씨 명의가 주주명부에 올라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돈을 쌈짓돈처럼 쓰면서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대선 자금 이런 데 이제 이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던 2010년 8월 달에 이상은 회장 지분을 아들인 이시영 씨에게 넘기는 프로젝트까지 구상을 했고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다스 돈을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워서 뭐 여기저기 이제 얘기를 했다. 이게 검찰의 영장 내용에 다 써 있다는 겁니다. 앞서 김윤옥 여사 관련 내용들도 크게 보면은 다 이런 맥락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뉴스요. 지방선거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인물난이 심화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석연 전 법제처장에 오세훈 전 의원까지 서울시장 후보 영입이 무산되니까 일각에서 홍준표 대표가 직접 서울시장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자신이 출마하면 당이 공백이 되고 그러면 당권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계층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당을 이 지경까지 만들고 반성도 안 하면서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서 당을 흔드는 거 용납할 수 없다. 지방선거 끝나고 다음 총선 때는 그들을 다 강북의 험지로 차출하겠다. 이렇게 써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 공천 얘기까지 꺼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총선은 뭐 2년 뒤나 돼야 되고 당장 지방선거 공천 놓고도 지금 잡음이 나오죠? 최근에 홍준표 지도부가 전략공천 대상 지역 쭉 발표를 했는데 여기 이제 부산시장도 포함이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종혁 전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겠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이것에 대해서도 깜도 안 되는 사람을 공천하는 게 사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장제원 수석 대변인도 지역구 경선에서 2번이나 낙마했던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배려까지 해줬는데 당을 헐뜯는 것은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종혁 전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장제원 의원 향해서 정치를 똑바로 배워라라면서 또 반박글을 쓰는 등의 이제 자중질환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내일 이주영, 심재철, 나경원, 유기준, 정우택 의원 등 중진들이 자체 회동을 갖고 지방선거 대책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은 지금 딱히 없어 보여서 문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나온 표현이지만 자중질환이란 용어가 딱 맞는군요.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오늘도 개헌안 내용을 일부 소개했죠. 오늘 이제 지방 분권 및 총강, 경제 뭐 이런 관련 내용들이 들어간 내용들을 공개했는데요. 일단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해서 지방에 있는 도시도 수도로 지정할 수 있고 또 행정 수도와 경제 수도 등을 이제 복수로 지정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연다고 합니다. 참여정부 때는 이 조항이 없어서 행정 수도 논의 과정에서 관습헌법 뭐 이런 논리가 등장했어야 됐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또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조항 그리고 정당 설립 요건과 국고 보조금 관련 조항 도 개정이 돼서 이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모양입니다. 그 경제 분야에서는 토지 공개념 개념이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원래 현행 헌법도 이 토지 공개념의 일부 부분이 이제 해석상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 토지 공개념 내용 자체를 적시하도록 해서 좀 더 나아간 그런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이걸 갖고 뭐 좌편향이다 이런 얘기 일부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 노태우 정부 때도 고려된 바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토지 거래 허가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좌편향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119조 2항의 상생 이런 부분을 좀 넣어서 좀 더 방향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이제 조치가 취해지고요. 예. 국토와 자원 이런 부분에서는 지속 가능, 보전 이런 단어를 넣기로 했고 농업과 관련해서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 사회적 경제의 진흥, 소비자 보호, 기초학문 장려 이런 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표현들도 다소 추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방 분권 분야도 많이 강화됐죠. 아예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이런 조항을 넣는다고 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은 지방정부로 지자체의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분명히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이제 넣어서 지방정부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이런 규정을 신설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이제 누리과정 예산 이런 사태들이 어떤 교훈이겠죠. 네. 오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죠? 그렇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은 세계사적 일이다라면서 이후에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화제인데요. 예. 이를 통해서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 완전히 끝내겠다 이렇게 강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정상회담 준비위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 것을 내일 북측에 공식 제안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은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을 다 담도록 하고 이걸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려서 상당히 화제입니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얘기는 오늘 처음 나온 얘기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북핵 문제는 결국 미국과 함께 일괄 타결해야 된다 이런 구상의 연장선상이고요. 또 이 아이디어 자체는 지난 이제 참여정부의 14선언에 단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뭐 한반도에서 종전선언 추진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예. 당시 미국도 긍정적인 태도였지만 이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좀 달라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로 남북관계 복원하겠다 이런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